야구공이 담장을 휙 넘어갈 때 아니면 골프공이 하늘을 쫙 가로지를 때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포물선, 그거 끝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질문, 2차원 운동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멋진 골프 스윙 장면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야, 힘과 기술, 그리고 그 집중력이 정말 완벽하게 어우러진 순간이죠. 우리 눈에는 이게 그냥 아주 익숙하고 뭐랄까 한순간의 동작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공이 클럽을 딱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아주 복잡한 물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기 저항도 있을 거고 중력은 계속 아래로 끌어당길 거고요.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걸 뚫고 저 골프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그 궤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골프공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정을 떠날 건지 한번 보시죠. 먼저 2차원 운동이 뭔지 기분부터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꼭 필요한 언어가 있어요. 바로 벡터라는 건데 이것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벡터를 가지고 드디어 포물선 운동을 정복하고 이걸 원운동까지 확장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개념이 물리학을 넘어서 바로 최첨단 AI 기술의 심장이 된다는 사실, 그 연결고리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정의 첫걸음을 한번 떼어볼까요? 어떤 복잡한 문제든지요, 그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올바른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2차원 운동의 세계에서 그 언어가 바로 벡터입니다. 물리학의 세계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정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크기만 딱 알려주는 스칼라. 예를 들면 오늘 기온은 25도야 같은 거죠. 방향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하나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꼭 있어야 하는 벡터입니다. 여기서 돈 쪽으로 3km만 가세요. 처럼요. 방향이 없으면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가 되어버리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벡터가 얼마나 직관적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 도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위치 벡터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원점에서부터 시도로랑 2번가가 만나는 저 지점까지 쭉 그은 화살표, 이게 다예요. 복잡한 위치 정보가 이 화살표 하나로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대각선 화살표는 그대로 다루기엔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아주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하나의 대각선 움직임을 두 개의 아주 간단한 움직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평 X로만 가는 움직임, 그리고 순수하게 수직 Y로만 가는 움직임, 이렇게 두 개로요. 이 두 조각을 바로 벡터의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한 번 움직였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다른 방향으로 또 움직였어요? 그럼 이 두 움직임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벡터 덧셈의 매력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진짜 간단해요. 첫 번째 벡터의 화살표 끝,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두 번째 벡터의 시작점, 꼬리를 그냥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맨 마지막 끝점까지 쭉 이어서 그린 이 새로운 화살표가 바로 두 벡터를 더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벡터를 x랑 y 성분으로 나눴잖아요. 그냥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하고 빼면 끝이에요. 정말 단순한 산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복잡해 보이던 움직임이 순식간에 이렇게 쉬운 계산 문제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벡터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맞습니다. 바로 이 골프공의 궤적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포물선 운동을 분석하는 가장 결정적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렇게 아름다운 곡선을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수평 운동이랑 수직 운동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얼마나 멀리 가는지는 수직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에 전혀 신경 안 쓰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완벽하게 독립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포물선 운동이든 풀어낼 수 있는 3단계 필승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이 날아가는 처음 속도를 수평 X 성분과 수직 Y 성분
두 개로 딱 분해합니다. 둘째,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정한 속도로 쭉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셋째, 수직 방향으로는 오직 중력만 아래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운동으로만 분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골프공의 이 마법을 한번 직접 걸어볼까요? 30도 각도로 초속 39m. 이 하나의 복잡한 속도를 방금 배운 방법으로 착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초속 33.8m로 일정하게 쭉 날아가는 운동,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초속 19.5m의 힘으로 중력을 이기며 위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운동, 이렇게 두 개의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순간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훨씬 간단한 1차원 운동 문제만 풀면 공이 언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지, 공중에 얼마나 오래 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페어웨이 어디쯤에 떨어질지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문제가 해결됐네요. 좋습니다. 포물선 운동은 이제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벡터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또 다른 아주 흔한 2차원 운동이 있죠. 맞아요. 바로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움직임, 원운동입니다. 여기서도 벡터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실을 딱 보여줍니다. 이 원운동에는 아주 재미있는 역설 같은 게 하나 숨어 있어요. 이 차는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니까 계기판의 숫자는 변하지 않으면서 돌고 있거든요. 근데 매 순간 진행하는 방향이 바뀌고 있죠? 자, 속력과 방향을 합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리학에서 속도가 변한다는 건? 네, 바로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속력은 일정한데 가속도가 있다니 신기하죠? 이렇게 물체가 방향을 틀어서 원 모양으로 돌게 만드는 가속도, 이걸 바로 구심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벡터를 이용해서 공간 속에 있는 물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만 생각을 한번 비틀어 보죠. 벡터의 본질이 뭐였죠?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무언가였잖아요. 만약에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사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의미 같은 추상적인 공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놀랍게도 바로 그곳이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이 벡터라는 언어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벡터는요, 인공지능의 언어 그 자체입니다. AI는 남자와 여자, 서울과 대한민국 같은 단어나 개념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고차원 공간 속에 하나의 화살표, 즉 벡터로 바꿔서 저장해요. 그리고 이 벡터들 사이의 방향이 얼마나 비슷한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계산해서 그 단어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기가 막히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우리가 입력하는 문장이나 이미지를 전부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이 보이지 않는 벡터 공간 안에서 신기하게도 서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검색창에 왕이라고 쳤을 때 AI가 여왕이나 궁전 같은 단어를 관련 검색어로 똑똑하게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왕이라는 벡터 주변에 여왕과 궁전 벡터가 가까이 옹기종기 모여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골프공의 복잡한 궤적이든 단어들 사이의 미묘한 의미 관계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복잡한 현상이라도요, 그걸 이루는 올바른 기본 요소로 착착 분해해서 분석하면 놀랍도록 단순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벡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벡터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복잡한 현상들 중에서 이 강력한 도구로 분해하고 이해해 볼 만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겁니다.